자연수 1부터 35의 제곱까지의 숫자가 다음같이 나열되어 있다.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첫 번째 줄 1부터 35, 두 번째 줄 36부터 70 그렇게 나열되어 있죠. 수가. 그리고 이제 35의 제곱이 1225니까 그러니까 가로줄, 세로줄 35줄씩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그림 밑에 위와 같이 왼쪽 아래부터 오른쪽 위로의 대각선 방향, 그러니까 화살표가 그어진 방향입니다. 화살표 방향. 화살표 방향으로 순서를 정하여 n번째 숫자를 fn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F1은 1, F2는 36. 그러니까 여러분 F2가 왜 36인지 알겠죠? 화살표 순서대로 했을 때 두 번째로 걸리잖아요. 36이. 그래서 F2를 36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함수 F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격자점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나를 좀 보시면은 그러니까 가로줄로 35개의 점, 세로줄로 35개의 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의 순서를 매기는 방식이 쓰여진 순서, 숫자들 쓰여진 순서대로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 그런 순서, 그렇게 카운트하는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화살표 방향, 화살표 방향 여러분이 이렇게 되나요? 여러분 방향 보기에 화살표로 이렇게 순서를 매겼을 때 몇 번째로 되는지. 그러니까 이 격자점에다가 순서를 매기는 방식이 지금 두 가지가 경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쓰여진 순서, 하나는 화살표 순서. 알겠습니까? 그 두 가지. 자, 가로 1번 F300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되나요? 화살표 방향으로 순서를 매겼을 때 300번째로 되는 게 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자, 지금 첫 번째 화살표에 하나, 두 번째 화살표에 2개가 걸리고 세 번째 화살표에 3개가 걸리고 이런 식이 될 텐데 이제 쭉 가서 300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300번째 걸리는 게 뭐냐? 그거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300번째. 그럼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 화살표 순서로 300번째 걸리는 게 몇 번째 화살표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계산하려면은 몇 번째 화살표인지 알아야 되니까 자 먼저 첫 번째 화살표의 한 개, 그러니까 두 번째 화살표까지는 1 플러스 2, 3개, 세 번째 화살표까지는 1 플러스 2 플러스 3에서 6개 이런 식이니까 이게 몇 번째 화살표에 있는지를 확인하려면은 뭘 체크해야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n번째, 여기 n개의 화살표가 요 앞에 있었다. 그럼 이게 몇 개입니까? 2분의 n 플러스 1개의 수를 거쳐갔다는 얘기니까 n이 얼마쯤 됐을 때 2분의 n 플러스 1이 대략 300 근처의 값이 나오는지 가늠을 해봐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 질문을 많이들 하던데 선생님 왜 느닷없이 2분의 n 플러스 1의 값을 찾고 있는 건가요? 요 왜 한다고요? 300번째 걸리는 값이 몇 번째 화살표에 있는지 대략 가늠하는 겁니다. 대략 가늠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1개, 2개, 3개, 4개 화살표 하나마다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제 질러봐야죠. 20점 해볼까? 20점 해보면은 10 곱하기 20이니까 210, 300이 아직 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또 30 해봐야지. 30 해보니까 얼마인가요? 15 곱하기 31 계산이 싫어지네. 얼마인가요? 뭐 400 얼마 나오겠네. 400 얼마 나오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한 중간쯤 25를 해보니까 25 하면 어떻게 2분의 25 곱하기 26 그러니까 25 곱하기 13 그러면은 325인가요? 325 그럼 24 한번 해봐야겠네. 24 한번 해보니까 2분의 24, 25 12 곱하기 25 25 곱하기 12 딱 300이 나오네. 딱 300이 나오네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몇 번째 화살표? 24번째 화살표의 맨 마지막에 걸리는 게 300번째 되는 거다. 이렇게 첫 번째 화살표, 두 번째 화살표, 세 번째 화살표 해가지고 점점점 24번째 화살표의 맨 끝에 게 300번째다 그 말이지. 왜? 1부터 24까지의 총합이 딱 300이 되는 거니까. 답은 뭐? 24 나오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F300은 24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F324 이런 답안지 이런 거 답안지는 어떻게 쓰시면 충분하냐면은 이게 한두 줄 정도로 근거를 설명해 주면 충분한데 이런 식이면 돼요. 1부터 24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답안지 이게 다 필요한 게 아니지. 이거는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접근을 해본 거고 답안지는 뭘 쓰면 돼? 1부터 24까지의 총합이 300이므로 화살표 방향으로 300번째 수는 그 맨 마지막에 위치하게 된다. 이 정도 설명해 주면 돼요. 그래서 답은 24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요게 우리가 1부터 n까지 합을 구해봤는데 만약에 35번째 화살표를 넘어갔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면 여기 여러분 35번째 화살표가 무슨 의미예요? 여기 대각선을 가로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정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요게 35번째 화살표잖아요. 35번째 화살표를 넘어가면은 하나씩 줄어듭니다. 화살표 한 개가 거쳐가는 자연수가 하나씩 줄어드니까 이제 계산 방식이 달라지겠지. 근데 다행히 우리는 24번째 화살표에서 끝났으니까 이걸 고려하지 않아도 됐던 겁니다. 물론 답안 이런 거 안 써도 돼. 왜? 24번째 화살표라고 이제 블라블라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35번째 화살표에 못 미쳤다는 걸 이 학생이 알고 있구나라고 당연히 간주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설명 안 해도 되는데 하여튼 뭐 우리는 정확히는 알고 있어야겠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번 문제를 왜 이렇게 딱 떨어지게 냈겠어요? 이제 많은 경우에 그렇듯이 첫 번째 소문항은 문제에서 서술한 내용을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간단한 문제를 많이 내죠.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24번째 화살표의 중간 어딘가 있는 거였으면 또 얘기가 굉장히 복잡해졌겠지. 그런데 그걸 그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떨어지게 문제를 냈습니다. 자, 2번 가봅시다. fn equal n을 만족하는 모든 n의 값을 찾으시오. fn equal n. 이것 좀 어렵습니다. fn equal n. 여기 7번 좀 봐볼까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f300 equal 24를 구했어요. 이거 일반화 해볼까요? fa equal b라고 합시다. 이 b는 뭘 뜻해요? 쓰여져 있는 수입니다. 쓰여져 있는 수. 그러니까 쓰여진 순서대로 했을 때 b번째가 되는 것이고 여기 f 가로 안에 있는 a는 뭐예요? a는 화살표 순서대로 했을 때 a번째다 그 말이지. 그 얘기죠. 그러면은 fn equal n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쓰여진 순서대로 카운트를 한 것이든 화살표 순서대로 카운트를 한 것이든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걸 찾으라 그 얘기. 일단 의미는 파악이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 fn equal n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 하나는 제시하겠네. 뭐 1이죠. 1. 그러니까 이렇게 카운트 하나, 이렇게 카운트 하나, 이렇게 카운트 하나, 저렇게 카운트 하나, 이렇게 카운트 하나, 저렇게 카운트 하나. 첫 번째잖아. 이래도 첫 번째, 저래도 첫 번째. 1 이제 솔루션에 들어갑니다. 하나 킵했고. 그러면은 1이 솔루션에 들어가면 또 뭐 있어? 또 우리가 뭐 별 계산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또 뭐 있어요? 1225. 맨 마지막 거. 이래도 맨 마지막, 저래도 맨 마지막. 그죠? 됐어. 그런 거예요. 또 처음과 끝 얘기했으면 또 얘기할 만한 게 있겠는데? 정 가운데 얼마? 613. 그러니까 2하고 1225 합쳐가지고 2로 나눈 거 613. 3개는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별 계산 없이. 직관적으로. 3개는 제시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 세 녀석 말고 또 있을지가 문제지. 이제 더 이상 직관으로 안 되지. 식이 필요합니다. 식을 세워야 돼. 그게 문제죠. 이제 무슨 식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식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대로. 자, 쓰여진 순서대로 카운트를 하나, 화살표 순서대로 카운트를 하나, 똑같은 순서가 되는 걸 찾아야 돼. 그러면은 당연히 식을 어떻게 세우느냐? 쓰여진 순서대로 몇 번째인지를 식을 만들어야 되고 화살표 순서대로 몇 번째인지를 식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가로 세로 35줄씩 있는데 가로 세로 35줄씩에 1225가 발음이 안 되네. 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 가로 세로 35줄씩 1225개의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포인트. 그러면 그 중에 특정한 포인트에 있는 것이 이렇게 세면 몇 번째로 세워지는지 식을 써야 돼.
저렇게 세면 몇 번째로 써야 되는지 식을 써야 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순서가 카운트되는 순서가 똑같은 걸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식을 쓰고 저것도 식을 써야 되는 거지. 알겠죠? 자, 그 식을 써봅시다. 그래서 그 식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보냐면은 자, 지금 가로 세로 35개씩 이렇게 있는데 전체가 1225개가 쭉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임의로 특정 포인트를 하나 잡았습니다. 얘가 쓰여진 순서대로는 몇 번째로 카운트가 되는지, 화살표 순서대로는 몇 번째로 카운트 되는지 이제 그 식을 만들려고 해. 그러면 이 특정한 위치를 이렇게 이름을 붙여봐야 되겠죠? 자, 가로줄 첫 번째 줄 일행이라고 합시다. 일행 편하게 일행, 이행 쭉 해가지고 요게 P번째 가로줄 P행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시다. P행에 위치하고 있고 그러니까 포인트를 지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특정 포인트를. 그 다음 세로줄 1열이라고 합시다. 1열, 2열, 3열, 4열 쭉 해가지고 요것을 Q열이라고 합시다. Q열. 그래서 P행 Q열에 위치하는 이 점이 쓰여진 순서대로는 몇 번째로 카운트가 되는 것인지. 당연히 뭐 PQ가 들어간 식이 나오겠지. 또 화살표 순서대로는 몇 번째 카운트가 되는지. 두 개를 식을 쓰면 된다 그 말이야. 그게 결정적이죠. 그 두 가지 카운트 방식의 순서를 카운트하는 방식에 식을 쓸 수 있느냐. 그게 결정적입니다. 당연하죠. 그게 같은 걸 찾으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지금 똑같은 얘기 한 서너 번 하고 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습하시면서도 그런데 주안점을 두고 복습하시라고 말이에요. 시험 보는 상황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지. 이 식을 세야겠다는 것. 자, 그러면은 먼저 쉬운 것부터 가봅시다. 쓰여진 순서대로 카운트하면 이게 몇 번째로 되는가? 이건 좀 쉽죠? 왜냐면은 한 줄 한 줄 다 몇 개씩, 35개씩. 자기 자신이 들어있는 줄 앞줄까지는 다 35개씩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기 자신 앞줄까지 이게 몇 번째 행이야? P-1번째겠지 당연히. 그래서 P-1번째 줄까지는 35개씩 이제 지나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졸지 말고 자기가 들어있는 줄에서 몇 번째? 이건 간단하죠? Q열이니까 1열부터 Q열, Q번째입니다. Q번째. 그래서 일단 식 하나 썼습니다. 됐어. 절반 해결한 거야 지금. 쓰여져 있는 순서대로. 다음 이제 화살표 순서대로 갑시다. 화살표 순서대로 몇 번째인지가 나오려면은 자, 첫 번째 화살표에 한 개, 두 번째 화살표에 두 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PNQ열에 위치하는 이 점이 혹은 이 수가 몇 번째 화살표 위에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몇 번째 화살표. 이거 됩니까? 몇 번째 화살표죠? 가만히 보니까 일행 1열이 첫 번째 화살표야. 일행 2열이나 2행 1열이 두 번째 화살표. 일행 3열, 2행 2열, 3행 1열. 이게 세 번째 화살표. 보니까 어떤가요? 행수하고 열수를 더해서 1 뺀 것이 몇 번째 화살표인지를 나타내는 거죠. 되죠? 끄덕끄덕 좀 하시고. 됩니까? 그죠? 행수하고 열수 합쳐서 1 빼면 돼. 그러니까 지금 이 PNQ열은 P 플러스 Q 마이너스 1번째 화살표가 되겠죠. P 플러스 Q 마이너스 1번째 화살표.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일단 이 화살표, 이 하나의 화살표만 생각합시다. 이제 자기 자신이 포함된 화살표. 자기 자신이 포함된 이 화살표 안에서는 몇 번째예요? 얘가. 이거는 아무리 비스듬하게 있더라도 몇 번째인지는 간단하죠. 어차피 1열, 2열, 3열, 4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Q열이니까 Q번째면 그냥 Q번째. 이 화살표 안에서는 Q번째. 그러면 자기 자신이 포함되는 화살표 그 앞에까지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첫 번째 화살표에 한 개, 두 번째 화살표 두 개, 세 번째 화살표 세 개. 1, 2, 3, 4, 5 계속 더해가야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더해? P 플러스 Q 마이너스 2번째 화살표까지니까 그거 다 더해야 되는 것이죠.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들어있는 화살표 그 전까지는 이게 다 몇 개가 카운트가 된 거냐? 뭐? P 플러스 Q 마이너스 2번째 화살표까지, 즉 1부터 2까지 합을 계산해야죠. 요거 n이라고 하면 2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전 화살표라고 할까요? 자기 자신이 들어있는 화살표, 그 직전 화살표까지 카운트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이 들어있는 데서 Q번째. 되겠습니까? 다 썼어요. 다 썼어요. 그래서 요 식을 쓰는 것이 아주 결정적이겠다. 자, 여러분 이거 안 헷갈리죠? 되겠습니까? 예? 요거 한 번만 더. 요 식이 좌변 같다 하는데 우변 어떻게 나온 거라고? 지금 P행 Q열에 위치하는 점이 P 플러스 Q 마이너스 1번째 화살표 위에 있는 것이니까 그 앞에 화살표까지 1부터 n까지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nn 플러스 1식을 쓴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들어있는 그 P 플러스 Q 마이너스 1번째 화살표 위에서는 Q번째다. 그 말이죠. 되겠죠? 요것을 이해하시고 이제 이걸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뭔가요 지금? 우리는 뭐래? 이 두 개를 같도록 해주는 PQ를 찾는 거예요. 이건 미지수 두 개일 수밖에 없어. 왜? 가로 세로를 35줄씩 해놨으니 이걸 한 줄로 쭉 나열해서 어떤 위치를 찾는 거라면은 미지수 한 개로 할 수 있겠지만은 가로 세로 이렇게 35줄씩 해놨으니 가로 몇 번째 줄, 세로 몇 번째 줄 그게 나와야지. 그냥 미지수 두 개일 수밖에 없지 당연히. 근데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야.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게 바로 부정만연식입니다. 부정만연식. 네. 이게 부정만연식. 그래서 부정만연식 세운 거고, 그럼 부정방정식은 최대한 조건을 정리를 해봐야겠죠. 그 미지수가 갖춰야 될 조건. PQ는 뭐죠?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당연히. 1행부터 35행까지, 1열부터 35열까지, 1부터 35까지의 자연수가 된다. 그래서 P도 1부터 35까지, Q도 1부터 35까지 자연수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여러분 이 식을 한번 봐봅시다. 지금 쓰여진 순서로 카운트한 것, 화살표 순서대로 카운트한 건데, 좌변은 쓰여진 순서로 카운트할 때 좌변은 언제나 이 식입니다. P행 Q열에 위치하는 점이라고 한다면은 쓰여진 순서 언제나 그래 당연하지. 자기 앞줄까지 35개, 그 다음에 자기 줄에서 Q번째, 그거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우변은 얘기가 좀 달라요. 이건 사실 언제나 성립하는 식이 아니에요. 왜? 1부터 여기까지 다 합친 거거든. 하나씩 늘어나는 걸 생각한 거거든. 화살표 하나씩, 화살표가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자연수가 하나씩 더 체크해 간다는 거, 순서를 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언제 이게 문제가 생기겠어요? 35번째 화살표, 여기 35번째 화살표를 넘어가게 되면은 개수가 하나씩, 여기까지만 하나씩 늘지. 근데 35번째 화살표 넘어가면 하나씩 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이해되겠어요? 끄덕끄덕. 아니 그러면 시오피업 식을 또 써야 돼? 이렇게 되면 원칙대로 하면 식을 또 써야겠지. 예? 지금까지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여러분 좀만 잘 생각해 보면은 식을 추가로 안 만들어도 우리의 출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뭘 이용하면? 대칭성을 이용하면. 우리 해봤잖아요. 처음에 있는 게 솔루션 되면 마지막에 있는 것도 솔루션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대칭성 때문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것이 솔루션이었다. 그러면 뭐겠어? 뒤에서 100번째도 솔루션이 된다는 얘기지. 되겠어요? 이게 이제 대칭성을 고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반까지 하면 되겠다. 여기 대각선까지 35번째 화살표까지만 찾아도 되겠다. 그럼 여러분 35번째 화살표까지만 생각하자. 혹은 이 식이, 이 방정식이, 부정방정식이 35번째 화살표까지만 유효하다. 그거 어떻게 나타내겠어요? P행 Q열이 어떻게 됐어요? P 플러스 Q 마이너스 1번째 화살표였잖아. 그러니까 P 플러스 Q 마이너스 1번째 화살표인데 이것을 첫 번째 화살표부터 35번째 화살표까지만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35번째 화살표까지는 이 식이 유효하니까.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요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정방정식 자연수회를. 자, 이렇게 해서 부정방정식을 세우는 것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남은 일은 이거 푸는 거죠. 이제 풀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푸느냐? 어떻게 푸느냐? 여러분, 조금 집중해 봅시다.
여러분 1학년 때 부정방정식을 배웠어요. 근데 1학년 때 배웠던 부정방정식은 딸랑 두 가지 유형 정도 배웠는데 하나는 실수 조건을 미지수가 실수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할 수 있는 혹은 판별식을 이용해서 뭔가 범위를 좁힐 수 있는 그런 부정방정식 형태 하나 해봤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할까요? 뭔가 인수분해된 형태로 나타내면서 어떤 상수가 되게끔 그런 형태. 예. 이 정도 두 가지 형태를 배웠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형태는 부정방정식의 세계에서는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의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넓고 깊어서 그 두 가지 유형 정도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만 다뤄왔던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것이란 말이지. 그러면 부정방정식,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가는 어떤 특별한 테크닉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은 뭐냐? 그냥 범위 좁혀가는 겁니다. 포위망을 좁혀가는 거예요. 부정방정식의 해법을 그나마 얘기할 수 있다면 포위망을 좁혀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PQ를 어떻게 찾느냐? 이제 그걸 따지고 있는데 보시면은 뭐 당연히 양변의 Q는 없애야 되겠죠. 양변의 Q는 없애고 그 다음에 여러분 35, P-1 그 다음에 괄호친 거 다 정수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정수야 정수. 정수 곱하기 정수. 그러니까 2도 이쪽으로 옮기자고. 다 정수 곱하기 정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70 곱하기 P-1 이퀄 P 플러스 Q 마이너스 2 P 플러스 Q 마이너스 1. 자, 같은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은 정수 곱하기 정수는 70 곱하기 정수 이런 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좌변이 70의 배수니까 우변도 70의 배수가 되어야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이제 포위망을 좁혀가는 거예요. 70의 배수? 그럼 70의 배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 소인수분해 해보면 2의 배수이자 동시에 5의 배수이자 동시에 7의 배수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변 역시. 그렇죠? 정수니까. 자, 그런데 2의 배수는 자동으로 충족됩니다. 여러분. 왜? 연속한 두 정수의 곱이기 때문에. 홀짝이든지 짝홀이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연속한 두 정수의 곱은 반드시 2의 배수죠. 그럼 또 연속한 세 정수의 곱은 어떻겠어요? 연속한 세 정수는 그 중에 어느 하나가 3의 배수가 될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고 2의 배수가 하나만 있든지 두 개가 있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3팩의 배수가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연속한 네 정수의 곱은 최소한 4팩의 배수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속한 두 정수의 곱이기 때문에 두 정수의 곱이기 때문에 2의 배수 조건 자동으로 충족되고 그럼 남은 건 뭐예요? 둘 중에 어느 하나가 5의 배수여야 되고 둘 중에 어느 하나가 7의 배수여야만 하는 겁니다. 필요 조건이죠. 되겠죠? 자 그러면은 둘 중에 어느 하나가 5의 배수이자 동시에 7의 배수면 되겠지 당연히 35의 배수가 되면 되는데 근데 그거 말고도 5의 배수, 7의 배수, 7의 배수, 5의 배수 이런 조건까지도 우리가 다 종합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니까 어떻게 이런 걸 접근하냐 일단 둘 중에 어느 하나가 5의 배수인 것들을 다 골라놓고 그 중에서 둘 중에 어느 하나가 7의 배수인 것을 솎아내는 방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거꾸로 둘 중에 어느 하나가 7의 배수가 되게끔 뭐 범위가 상당히 제한돼 있으니까 왜 3만 써놨지? 35인데 자, 둘 중에 어느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제한돼 있으니까 그런 거 골라낼만 하다는 얘기죠. 또 둘 중에 어느 하나가 7의 배수가 되게끔 해놓고 그 중에서 둘 중에 어느 하나가 5의 배수인 걸 골라내든지 그렇게 접근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당연히 뭐가 낫겠어요? 5의 배수부터 고를까요? 7의 배수부터 고를까요? 7의 배수부터 골라놓는 게 그 이제 경우의 수가 좀 적을 테니까 그쪽으로 갑시다. 야, 그럼 7의 배수. 7의 배수부터 가는데 얼마부터? 여러분 P 플러스 Q 마이너스 1부터 35니까 응? 얘가 1부터 35까지 가능하니까 얘는 0부터 34까지 가능한 거예요. 0은 7의 배수입니다. 0은 모든 자연수의 배수예요. 응? 알고 있죠? 여러분 약수와 배수를 중학교 때는 자연수 범위에서만 다뤘는데 고등학교 때는 기본적으로 정수 범위에서 다루는 거예요. 정수 범위에서. 음의 정수까지도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다만 이제 음의 정수는 안 나오지. 음수는 안 나오지. 예? 얘가 1부터 35, 얘가 0부터 34니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이 0일 수는 있습니다. 그럼 얘는 1 더 큰 거니까 0 곱하기 1. 그럼 이게 0 곱하기 1이 되려면은 70 곱하기 0이 돼야 되죠. 즉 P-1이 0이 돼야 되니까 P-1이 0이 돼야 되니까 이때 P 값은, 자, 여기 조건을 좀 봅시다. 이 경우에 P 값은 1이 돼야 되고, 자, 여기 보세요. 얘를 보든지 PQ 합이 얼마? 2가 됩니다. 그죠? PQ 합이 2가 되니까 Q 값이 1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솔루션 우리가 아는 거죠. 바로 일행일렬이다 그 말이지. 우리가 아는 값입니다. 다음, 이제 얘가 0이 될 수는 없어요. 얘는 0이 될 수 있지만 얘는 0이 될 수 없어. 그 다음 7의 배수, 이제 7로 갑시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7의 배수로 오면 어떻게 되세요? 6, 7이든지 7, 8이든지 된단 말이지. 둘 중에 하나가 7. 둘 중에 하나가 7인 경우는 6, 7이든지 7, 8이든지 한단 말이지. 이 중에 5의 배수는 없습니다. 이건 솔루션이 될 수 없다는 얘기지.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7의 배수 14.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14가 되려면 13 곱하기 14가 되든지 14 곱하기 15가 되든지 해야지. 여기는 위에는 5의 배수 없어. 밑에 5의 배수 있어. 여기서 솔루션이 나오겠구나.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칠판이 좀 부족하니까 솔루션이 되는 것만 여기 쓸게요. 14 곱하기 15. 14 곱하기 15가 되면은 이제 7의 배수 있으면서 5의 배수 있으니까 35의 배수가 된다. 그럼 이게 등식이 성립하려면은 70 곱하기 얼마가 돼야 돼요? 여기서 14 곱하기 5를 하면 70이 되니까 3이 남겠죠. 이게 3이 돼야 됩니다. P-1이 3이야. 그러면 이 경우에는 P가 4란 얘기고, PQ 합이 16입니다. 지금 얘한테 2를 더하든지 얘한테 2를 더하든지 해서 PQ 합이 16이 되니까 Q 값은 12가 되는 겁니다. 뭐 4행 12열이 이렇게 카운트를 하나 저렇게 카운트를 하나 순서가 똑같다 그 얘기죠. 자, 그럼 이 값을 어떻게 사지? 이 값은 4행 12열이 얼마인지는 좌변 흰색으로 해서 하든지 우변 파란색으로 해서 하든지 당연히 똑같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계산 간단한 걸로 갑시다. 좌변, 그러니까 35 곱하기 P-1 더하기 Q, 이렇게 값을 계산해 보면은 여기서 이제 PQ에다 1 집어넣으면 1이 나오겠지. 우리가 1이 솔루션이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다음에 P에다 4 집어넣고 4행 12열, 4행 12열 하면은 35 곱하기 3 하니까 105, 105에다 12를 하니까 117 되겠죠? 이겁니다. 이제 시간 문제 이렇게 파악해 나가면. 그래서 이제 14까지 했고, 이제 그 다음 21 어떻게 되나요? 20 곱하기 21을 하면은 되겠네. 21 곱하기 22는 안 되겠죠. 5의 배수 없으니까. 그럼 이거는 등식이 성립하려면 70 곱하기 얼마? 여기서 10, 여기서 7. 그러면 2하고 3이 남으니까 6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P-1이 6이니까 이때 P 값은 7이 되겠고, 보니까 PQ 합이 22야. 22. 그러면 Q가 15가 돼야 되겠습니다. 7행 15열.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35 곱하기 2니까 73, 210. 210에다가 15를 더하니까 225 해가 되겠다. 225. 화살표 순서로도 225번째가 된다. 그 말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20일까지 하고 그 다음 아까 28이 28. 28은 27, 28도 5의 배수 없고 28, 29도 5의 배수 없고 다 날리고, 그 다음에 35. 35는 어때? 34 곱하기 35. 그러니까 35 자체가 5의 배수이자 7의 배수니까 35가 있으면 일단 되긴 되는 거죠. 5의 배수이자 7의 배수 되는데, 우리 어디까지 하라 했죠? 35 곱하기 30. 이건 어때? 지금 P 플러스 Q 마이너스 1이 35까지 여기 지어버렸는데 35까지 35번째 화살표까지 가져가 그랬으니까 얘는 해당 사항이 있는 거지. 근데 얘는 36번째 화살표가 되는 것이니까 이 식이 아닙니다. 36번째 화살표부터는. 되겠죠? 그래서 요건 제끼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등식이 성립하려면은 70 곱하기 얼마죠? 여기서 17이 남겠네. 17이 남아. 그래서 P-1이 17이니까 이 경우에 P 값은 18입니다. PQ 합이 36이니까 Q 값도 18입니다. 18, 18. 그래서 18, 18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게 얼마겠어요? 이게 바로 정중앙에 있는 거죠. 35행 중에서 18행.
35 열 중에서 18열 다 가운데 얼마?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면 613이 나올 것이다. 그 말이죠. 지금 뭐 한 거죠? 절반 풀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절반 풀었을 때 해를 이렇게 4개를 찾았으니까 최종 솔루션은 8개? 얘가 이제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7개가 나오겠죠. 7개.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대칭성을 이용해서 최종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칭성을 이용해서 최종 결론을 내주시자면은 어떻게? 1과 대칭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1225가 되겠죠. 이것도 이제 솔루션이 되겠고, 그 다음에 117과 대칭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뭔가요? 얼마? 1하고 1225의 합에서 빼야죠. 1226에서 117을 빼야겠죠. 그러면 1109가 되겠습니다. 1109 솔루션이 되겠고, 그 다음에 225와 대칭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역시 1226에서 225를 빼게 되니까 1001이네. 1001 여기까지. 613은 1226에서 빼봤자 또 613은 자기 시간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7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여러분 핵심은 뭔가요? 저 부정방정식을 세울 수 있느냐? 여기서 부정방정식 세우는 건 뭐였나요? 쓰여진 순서대로 순서를 매기는 거하고 화살표 순서대로 순서를 매기는 거하고 같은 것을 찾아야 되니까 그 두 가지 순서를 매기는 방식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결국은 핵심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부정방정식을 세우는 것이 절반이고 이제 세웠으면 이걸 푸는 게 절반이죠. 이걸 푸는 게 절반이 될 텐데 일단 세우는 것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이렇게 세는 거랑 저렇게 세는 게 같은 걸 찾으려고 하니까 두 가지 방식을 식으로 쓸 수 있어야겠다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을 푸는 것은 뭐라고요? 포위망을 좁혀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정방정식을 풀어나간다는 것은 포위망을 좁혀가는 것인데 여기서는 다 정수들 2개씩 곱해진 것이니까 이 배수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우리가 포위망을 좁힐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입니다.